1908년 3월 2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페리항. 느닷없이 울려 퍼진 세 발의 총성이 평상시와 다름없던 아침의 분주함을 깨뜨렸다. 총소리와 함께 50대 미국인 남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그 앞에 있던 동양인 청년 역시 어깨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그리고 그들 앞에선 또 한 명의 동양인 청년. 손에는 막 방아쇠를 당겼던 육혈포가 들려 있었다. 쓰러진 미국인은 대한제국 외교고문 더렘 화이트 스티븐스, 부상을 입은 청년은 한국인 전명훈, 그리고 총을 쏜이 역시 한국인 장인환이었다. 이면식도 없던 세 사람이 순식간에 부둣가에서 총과 피로 뒤엉킨 것이다. 청년은 왜 일제 관료가 아닌 대한제국 외교고문에게 총을 겨눈 것일까? 그리고 동포 청년에게 총을 쏜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 독립운동 사상 최초의 의열투쟁이라는 방아쇠를 당긴 애국 청년 장인환, 그 거사에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된다. (1908년 3월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페리항.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 남자가 도착했다. 대한제국 황실로부터 거액의 봉급을 받고 있는 미국인 스티븐스. 하지만 그는 결코 대한제국을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었다. 일산의약과 정미 7조약 등 대한제국 식민지화 조약 체결에 앞장섰고, 일본인보다 더 침략 정책을 잘 수행했다. 그 공로로 일본으로부터 6차례나 훈장을 수여받고 더불어 엄청난 포상금까지 받았던 자였다. 그런 그가 본국인 미국 땅을 밟은 것이다. 도착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연 스티븐스는 이번에 한국 집에는 한국에게 유익하다는 망언을 쏟아냈다. 미국인이자 한국 외교고문인 스티븐스의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로 받아들여질 터였다. 한인 동포들은 분노했다. 스티븐스를 찾아간 한인 대표 4명이 기사 내용 정정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의 오만함이었다. 천인공노할 망언에 분을 참지 못한 한인 대표들이 주먹을 날리며 항의했다. 어리숙한 줄 알았던 한인들의 의분에 놀란 스티븐스는 급하게 자리를 피한다. 다음 날, 스티븐스는 워싱턴으로 떠나기 위해 페리항으로 향한다. 그런데 그곳엔 두 청년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각자 다른 곳에서 결전의 순간을 대비하고 있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노동이민으로 하와이로 건너온 후 샌프란시스코에서 공장 노동자, 식당 종업원 등으로 어렵게 살아가던 장인환. 역시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과 알래스카 어장 등에서 막노동을 해가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던 고학생 전명훈. 일면식도 없던 두 사람은 스티븐스의 망언을 접하고 난 후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다. 마침내 스티븐스가 선착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전명훈이 먼저 다가가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총알이 발사되지 않았다. 실패를 깨달은 전명훈은 총두로 스티븐스의 얼굴을 맹타했고, 스티븐스는 피를 흘리며 전명훈을 쫓으려 했다. 그 순간 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장인환이 총을 발사한다. 하지만 두 명이 뒤엉켜 있던 탓에 첫 발은 전명훈의 어깨를 관통하고 만다. 이어 두 번째 탄환이 스티븐스의 등을 통과해 폐에 박혔고, 마지막 한 발은 허리를 뚫는다. 응급실로 실려간 스티븐스는 총알 제거 수술을 급하게 받지만 이틀 후에 절명하고 만다.
스티븐스 저격 사건은 미국과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한국인들의 독립의 염원이 비로소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닷새 뒤 두 애국 청년의 재판이 시작됐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재판. 재판 과정이 곧 독립운동이었다. 세계에 흩어져 있던 한인 사회가 뭉쳤다. 그리고 재판과 변호사 선임을 위한 의연금이 모이기 시작했다. 일본 측은 1급 살인범으로 사형을 받게 하려 전력을 기울였다. 8차례에 걸친 배심원들의 비밀 투표가 이어지고 마침내 미국 법정에서 벌어진 또 다른 독립운동의 결과가 정해졌다. 장윤환은 사형을 면했고 전명훈은 심지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식민지 조국을 향한 두 청년의 애국심이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1919년 복역 10년 만에 장윤환이 조기 석방된다. 미주 한인들의 지속적인 석방 노력과 모범적인 수용 생활 덕이었다. 이후 고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만 일제 학정 밑에 살 수 없다며 다시 미국행을 택한 장인환. 하지만 극심한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1930년 생을 마감하고 만다. 전명훈은 일본인들의 살해 위협 때문에 개명까지 한 뒤 연해주와 미국을 전전하다가 1947년 이국 땅에서 조용히 눈을 감는다. 독립을 갈망했던 두 청년은 운명처럼 그날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한민족 의열 투쟁에 불을 붙였다. 아름다운 청년들의 빛나는 운명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숭고한 영면을 기리며 선 자리, 장인원 의사의 순국 85주기를 맞아 일가 사람들이 국립현충원에 모였다. 그리고 서서히 잊혀가는 그 이름 앞에 깊은 존경을 담아 추모의 술잔을 올렸다.